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유 자금으로 치킨값만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치킨값을 벌고 나니까 소고기가 먹고 싶어지고요. 점점 더 투자 금액이 커집니다. 이렇게 투자 금액이 커지면서 무리한 투자를 하니까 하루하루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요. 원래는 주말만 기다리면서 한 주를 보내는데 주식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수익 나는 걸 보면서 재밌게 했던 투자가 마음이 불편한 투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오히려 이런 실수를 한 번만 하면 제 경험상 다행이더라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내가 두 번 다시는 이런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최대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내린 결론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포트폴리오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시기도 하고 각자 운용하고 계신 계좌를 평가해달라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어떤 주식을 어떤 계좌에 어떤 비율로 매수하면 좋을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저도 오늘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3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매월 말에 그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계속 말로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주식을 모아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더 확실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라인입니다. 우선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할 거니까 주식 계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가 필요합니다.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가 필요한 이유는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ISA 계좌에서 매수를 하시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요.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보다 낮은 9.9%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은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을 미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실 때는 이 두 개의 계좌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계좌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ETF나 ISA,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 채널에서 지금 띄워드리는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떤 주식을 어떤 비율로 어떤 투자 원칙을 갖고 매수를 할지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투자할 상품은 타이거 미국 S&P 500 ETF예요. S&P 500 ETF는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500개에 투자를 하는 ETF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ETF라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한데요.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이 ETF를 투자 금액의 20%만큼 투자를 합니다. 만약에 투자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20만 원만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할 상품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와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인데요. 이 ETF는 미국에서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중에서 우량한 기업 100개를 추려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두 개의 ETF를 말씀드린 이유는 두 ETF의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타이거 ETF의 가격대는 6만 원대이고 킨덱스 ETF의 가격대는 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매달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5만 원이라고 한다면 타이거 ETF는 매수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 킨덱스 ETF를 매수하시라고 두 개의 ETF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ETF도 국내 상장 해외 ETF이기 때문에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수를 하고요. 투자 비율은 2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할 상품은 미국이 아니라 국내 ETF인 타이거 탑10입니다. 타이거 탑10 ETF로 투자하게 되는 기업은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인터넷, 게임, 전기차,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 10개입니다. 타이거 탑10 ETF는 투자 금액의 30%만큼 일반 주식 계좌로 매수를 할 건데요. 참고로 국내 주식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굳이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지금까지 투자 금액의 70%만큼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머지 30%는 현금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돈이 노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현금에 투자한다는 개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가가 떨어질 때 가장 부러운 사람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언제든지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현금을 비축해 두는 것이 마음이 편한 투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 타이거 탑10 ETF를 매달 일정한 날에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매수할 거고요. 적금을 한 달에 한 번 일정한 날에 납입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투자하기 편한 날 하루를 정해서 그날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수하는 날짜는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요. 그 이유는 ETF가 지수를 따르긴 해도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날짜는 공유해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ETF라도 전달 대비 주가가 10% 이상 빠지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의 3분의 1만큼 추가 매수할 거예요. 주가가 떨어져서 더 저렴해지면 더 많이 사는 거죠. 만약에 10%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3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몇 퍼센트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존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내년의 주가를 예측하는 건 내년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 결국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는 더 오르게 되지만,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은 주식 투자에서 길다고만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3년 후에 작년처럼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이처럼 주식 투자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투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만약 다른 투자를 하셨다면 더 손실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3년 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저는 5년이고 10년이고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서 플러스 수익률이 날 때까지 투자를 할 겁니다. 결국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주가가 오를 좋은 주식들이라고 생각해서이고요. 그러니까 3년 후에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무리한 투자 계획은 절대 세우지 마시고요. 항상 주식 투자는 오랫동안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투자하시길 꼭꼭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에 동시를 투자하면 중복 투자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S&P 500 ETF에만 투자를 해도 나스닥 100하고 겹치는 종목들이 40% 정도예요. 그래서 두 주식에 반반씩 투자를 하게 되면 나스닥 100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투자 비중이 66% 정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미국 채금리의 상승으로 성장주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미국 기술주는 여전히 전망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S&P 500과 그리고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나스닥 100을 반반씩 섞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를 해외 직투로 해도 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됩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보통 한 주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액으로 조금씩 주식을 모아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추천해 드린 거고요. 어차피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성과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건 세금하고도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제 채널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투자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구든지 단기간에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주식 투자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익은커녕 손실만 보고 두 번 다신 주식 투자는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돈이 돈을 버는 투자를 해보겠다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돈이 돈을 까먹으면서 주식 투자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충분히 적응을 하고 좋은 투자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투자 일기를 써보시라는 건데요. 주식이 오르고 내릴 때 내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다 적어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 주식 공부를 하시고요.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다른 ETF나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편한 투자를 실천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제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